안녕하세요. 이번 절에서는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반복문도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그 반복하고자 하는 부분의 표현 방법이 기존의 언어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거는 이제 포문장입니다. 먼저 순서도를 볼까요? 순서도를 보시면 이 포문장에 있는 변수와 해당 인 연산자를 사용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 있으면 이제 본문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가 이 변수가 증가하는 방법은 자동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부분은 이제 내부에서 처리가 됩니다. 감소는 우리가 직접 이제 키워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증가나 혹은 감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증가하다가 범위 바깥이 되면은 그때 이제 범위 탈출해서 포 이후의 문장을 이제 구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 문장은 in이라는 키워드와 범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컬렉션이라고 하는 컬렉션은 이제 동일한 데이터의 형식을 모아놓은 어떤 자료 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만 이제 본문 중괄호 본문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혹은 문장이 하나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죠. 이렇게 붙여 써도 되고 중괄호 본문을 사용해서 여러 문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n을 사용한다는 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포문장의 이 세미콜론 방법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미콜론 방법은 기존에 C나 자바가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코틀린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럼 이제 간단한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sum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죠. var로 불변 변수가 아니라 이제 가변형 변수로 나중에 값을 계속 변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당 값은 sum 플러스는 연산을 이용해서 이 x라는 값을 계속 반복해서 이걸 더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인 연산자는 항상 1부터 시작해서 초기 값과 끝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주의를 합니다. 1부터 10까지 값을 다 포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더한 값을 이제 출력을 하겠죠. 근데 만일에 반대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만일에 반대로 10에서부터 1로 내려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10.1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내려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행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특정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하행 반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down to라는 키워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5에서부터 시작해서 1로 이제 내려가고 싶다면은 이제 down to를 사용해서 5와 1 사이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i는 5부터 시작해서 여기 5, 4, 3, 2, 1이 찍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예, 간혹가다 거꾸로 쓰는 경우에 자,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단계가 여러 단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스텝이라는 키워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1에서부터 5 사이에 2단계씩 증가하게 한다고 하면은 1부터 시작해서 1에 2가 더해진 값, 그 다음 값이 3이 나오고, 그 다음 2가 더해진 값 5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값 1은 항상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 4,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자, 반대로 만약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운투로 이제 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스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동일하게 두 단계씩 내려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5에서 이제 1을 뺀 3,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운투하고 스텝을 잘 섞어서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혹은 여러 단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이제 삼각형입니다. 이제 특정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의사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의사 코드는 우리말로 이제 작성을 해서 특정 알고리즘을 말로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하기 전에 의사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제 손쉽게 그 논리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의사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게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자, 이 네모 안에 들어간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문자열이 필요하고 이 문자열을 이렇게 배치해야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일단 문자열이
계속 배치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끝까지 가면은 이제 얘는 다 문자로 다 채워진 일종의 삼각형 형태가 되도록 합니다. 근데 필요한 값은 먼저 여기 문자를 넣기 위해서는 필요한 줄수가 나올 거죠. 필요한 줄수가 있을 거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n 개의 줄수. 그 다음에 여기 공백 표현. 만일에 필요하면은 이 삼각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앞쪽에 공백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 공백의 개수는 이 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지는 공백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 해당 별을 사용해서 삼각형의 원래 모양을 표현하기 위한 이제 스타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짜는 거죠. 먼저 n이라는 걸 정해서 필요한 줄수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반복문, 첫 번째 반복문은 이 라인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하도록 n만큼, 그쵸? 이래서 n만큼 증가하도록 하고, 그 다음 반복문은 요 스페이스. 자, 처음에 이제 이 스페이스의 개수는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1부터는 시작하되 이제 필요한 줄수 있죠. 줄수에 이제 라인, 여기에 라인은 뭐냐면은 반복하고자 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1번 라인인지 2번 라인인지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만큼, 그러니까 라인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제 초기 라인은 이제 빼는 게 작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스페이스는 그만큼 많이 찍힐 거고, 빼는 게 커지면 점점 스페이스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런 식의 삼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문, 그래서 여기는 공백 찍는 거고, 두 번째 반복문은 이제 별표를 찍을 건데, 이 별표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맨 처음엔 1로 시작할 거고,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개수는 이젠 곱해주는 겁니다. 2를 곱해서 이 라인, 이제 요 라인 번호에 해당되는 라인을 곱하는 겁니다. 최초에 곱하면 2가 될 거고, 2에 마이너스 1을 하면 1개죠. 그래서 1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을 붙여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라인은 2번 라인이죠. 2번 라인에 2를 곱하면 4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를 빼면 3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1씩 빼서 점점점 증가하게 만듭니다. 해당 그 라인 수만큼.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먼저 의사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작성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코딩할 수 있죠. 자, 계행은 이제 /n에 해당되는 요 뒤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계행이라는 거는 라인을 바꾸는 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는 계행 문자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코딩합니다. 자, for triangle이라는 이 코드를 통해서 코딩을 할 건데, 먼저 입력 부분이 있겠죠. 입력 부분은 리드 라인을 써서 이제 정수형으로 바꾼 다음에 해당 줄값을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r 문장을 사용해서 for 문장 안에 for 문장이 두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for를 중첩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방금 같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먼저 입력받은 이 n에 따라서 이제 반복하도록 1에서 n까지 반복합니다. 5가 들어오면 1부터 5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1에서부터 이제 n- 라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2 곱하기 라인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거. 이제 맨 뒤에 있는 값을 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연산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1에서 3이면은 1에서 3이라는 값이 있으면 1과 3을 포함하는 거였죠. 근데 만일에 3을 포함하지 않고 여기에 마이너스 1 한 값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 until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3 이렇게 쓰게 되면은 3은 제외하고 1부터 2까지만 이제 반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마이너스 1과 이 부분을 제거하고 until을 바꿀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코딩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한번 코딩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트라이앵글 부분은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서 한번 테스트 해 봅시다. 먼저 섹션 2로 나눠지니까 이제 src 폴더에서 alt insert 패키지, 자, chp 04.section2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키지를 나눠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2에서 alt insert 다시 이제 for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제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작성이 완료됐으면 이제 실행 Alt Shift F10 2. 자, 라인수 제일 적은 거 3부터 시작해 볼까요? 3. 자, 문제없이 삼각형이 됐죠? 좀 더 큰 숫자 Shift F10 8 정도 넣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잘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복문을 사용한 건데 여기 이제 반복문 포문장 안에 두 개의 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한 줄 안에 표현이 됐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범위 연산자, 두 번째 범위 연산자 보니까 2 곱하기 라인 마이너스 1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1 사실은 여기 있는 값 끝까지 우리는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10이 들어오면은 1부터 10까지 10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10을 포함 안 하려고 이제 마이너스 1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하나 포함의 범위를 하나 빼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코드 어시스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unti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until을 사용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빼면은 이제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어쨌든 여기서 Alt Enter를 누르고 코드 어시스트가 이제 알려준 until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엔터 누르면 자 1 until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간략화되는 건데 until을 사용하면 2 곱하기 라인에 그 해당되는 최종 값은 빼고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8이 들어왔으면 이제 맨 마지막 값 8은 빼고 1부터 7까지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실행을 해보면 Shift F10 똑같은 8값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되어 있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스텝을 좀 달리주는 예제를 볼까요? 자, 이제 포문장을 사용할 때 이제 증가되는 값이 1부터 100까지 포함된다 했었죠. 그래서 num이 1부터 100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스텝 2를 하게 되면은 이제 증가하는 게 1씩이 아니라 2씩 증가하겠죠. 그쵸? 그래서 모드 일단 짝수와 홀수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2를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 홀수의 값을 다 더해서 이제 거기 나온 결과물을 찍는 거고, 이제 만일에 범위를 0에서 99로 하게 되면은 0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0부터 시작을 해서 2로 증가하죠. 0, 1, 2, 2부터 증가하니까 짝수 계열이 됩니다. 그래서 짝수 계열만 전부 더한 값을 이제 찍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짝수와 홀수에 대한 값은 이제 2500, 4950이 나올 겁니다. 굳이 실행해 보지 않아도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스텝을 사용해서 단계를 증가했다. 그걸 이제 잘 판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while문은 순서대에서 보듯이 이제 조건식이 있고, 이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만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다만 이 조건식의 내부에 있는 어떤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변수는 자동 증가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항상 그 조건에 대한 탈출 방법을 이제 기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식이 false가 됐을 때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뭔가 작성해 줘야 되죠. 네, 간단합니다만 이 본문 안에 뭔가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제 i라는 변수를 정해서 만일에 i가 5 이하일 경우에 5를 포함해서 5 이하일 동안은 true가 되겠죠. 그 경우에만 계속 반복하게 한 건데, 그러면은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뿔뿔 i를 넣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직접 코딩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이제 6이 되면은 false가 되겠죠. 그 조건이 되면 이제 빠져나가게끔. 자, 그러면 이제 while문은 도대체 어디에 많이 사용할까? while문은 이제 특정 조건에 따라서 계속 반복하는 이제 반복문에 이제 이용되는데, 특히 이제 데몬 프로그램, 무한 반복하는 프로그램에 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while에 true를 넣게 되면은 계속 무한 반복하죠. 그래서 이 무한 반복할 때 뭘 하냐면 예제와 같이 이제 온도를 검사하는데, 온도 검사해서 한계 온도를 넘치면 조건문을 넣어서 경고를 발생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뭔가를 검사만 하게. 그래서 이 데몬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어떤 일을 전면에 나서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무대 뒤에서 열심히 뭔가 하는 이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우리 이제 데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몬 만들 때 혹은 이제 게임 루틴을 만들 때 등등 이제 while문을 사용해서 뭐 게임의
흐름대로 인트로, 그 다음에 게임 진행, 엔딩 이걸 이제 무한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 while문은 우리가 앞서 봤던 팩토리얼에 이용해서 이 while문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시면 자, 이 앞쪽에 리드라인으로 일단 정수를 받아옵니다. 그다음 팩토리얼 계산용 변수 하나 롱형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을 사용해서 0 이상의 경우에 계속 반복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넘버에는 이제 뭐가 들어올 거냐면은 이제 팩토리얼로 구할 개수가 들어오겠죠. 그 개수를 넣어줍니다. 특정 개수를 넣어주면 그 개수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단계씩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내리다가 이제 0이 된 순간, 1이 아닌 경우죠. 0이 되는 순간 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탈출하게끔. 그 이외의 경우는 이제 모두 곱하게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코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실행하는 결과를 이제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while loop를 이제 팩토리얼에다 사용한 거죠. while 팩토리얼을 만들고 이제 코딩합니다. 자, 이 코드에 이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 실험 이제 실행. 이제 우리가 넣고자 하는 팩토리얼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5라는 값을 누르면 이제 120 이제 다 곱해서 나오겠죠. 5, 4, 3, 1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고, 네, 만일에 좀 큰 값을 넣어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올려볼까요? 자, 꽤 큰 값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느 일정 수가 넘어가 버리면은 사실 이제 롱형에 표현할 수 있는 값까지만 이제 나타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특정 숫자가 더 넘어가는 아주 큰 값을 표현하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서 살펴봤던 이제 빅 인티저라는 게 있었죠.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do while 문입니다. do while 문은 앞서 본 while 문은 조건식이 앞에 있었는데 얘는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한 번쯤은 이 해당 본문을 수행한다는 거. 예, 이걸 1회 수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보는 거죠. 조건식이 계속 추르면 반복을 할 거고 1회 수행한 다음에 조건식이 false 있으면 바로 빠져나가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반복. 그래서 이 do while loop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while loop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루프는 동일한데 이제 조건식이 어디에 있느냐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o while loop는 여기에 이제 예제처럼 뭐에다 이제 써보냐면 특정 입력을 받아서 입력 조건이 0일 경우에 빠져나가게끔 한 거고 최소한 한 번쯤은 수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입력된 값에 따라서 이 input이라는 변수에 있는 것을 포 문장으로 이제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중첩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중으로 중첩하기 위한 ij라는 변수 만들고 얘를 0부터 요 마지막 값에 마이너스 1 입력한 게 5라고 하면은 4까지만 반복하고 싶은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까지만 중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포 문장이 반복되는 횟수는 이제 이것이 5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이 i의 반복 수만큼 j를 그만큼 또 반복시키겠죠. 예, 그래서 이 포 문장에 중첩되어 있는 이제 표현식을 보니까 프린트 문장 안에 자, i와 j를 더한 반복문의 시작값들을 이제 더하겠죠. 0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에 모듈 연산을 사용해서 인풋 값에 1 하나를 더했습니다. 이 모듈 연산은 뭐였죠? 해당 우리가 이제 입력한 값이 5라고 치면은 5까지 이제 모듈을 연산을 하게 되면은 항상 자기 자신의 인덱스 최초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항상 0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1을 더해서 이제 1부터 시작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자기 자신의 첫 번째 값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로테이션 되게끔 포문을 돌면서 하나씩 자신의 값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인풋 값을 이제 플러스 1 여기는 증가할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증가되는 값은 이제 우리 문자열에 맞춰서 증가하는 거고 그 값이 만약 5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예제처럼 1, 2, 3, 4, 5가 이제 사용이 될 건데 이것을 모듈 연산을 사용해서 하나씩 더해져서 증가하면서 1, 2, 3, 4, 5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5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듈 연산 때문에 다시 1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는 0인데 여기 하나를 더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모듈 연산에 의해서 1, 2로 바뀌고 이렇게 여기서 바뀌고 여기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로테이션 되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나중에 배열 인덱스에서 항상 자기 처음 위치로 돌아가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do while loop를 마지막 예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파일 하나 더 추가하고 do while loop 예제를 작성해 봅니다. 자, 이 파일은 항상 이제 do 안에 있는 이 본문을 무조건 진입해서 한 번은 수행한다는 거, 이제 그걸 이제 잘 기억하시고 이제 실행을 먼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값을 이제 교재에 있는 5를 넣어서 해볼까요? 자, 어때요?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또 다른 값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이라고 넣게 되면 이제 3에 대한 값을 다시 로테이션해서 보여주죠. 항상 탈출 조건은 여기서 우리가 0이라고 넣었을 때만 이 do while loop를 탈출하죠. 자, 0을 넣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0을 받고 바로 탈출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do while loop를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여기 보면은 input-1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값에 하나를 빼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이제 점 연산 대신에 until을 사용할 수 있었다 했었죠. 그래서 코드 어시스트도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회색의 언더라인이 이제 써졌는데 Alt 엔터 누르고 코드 어시스트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until로 교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엔터, 요 밑에도 Alt 엔터, until 엔터. 자, 그러면은 input이라는 요 값에 최종 값은 우리가 빼는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until에서는 그래서 -2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분에 따라서 이제 스타일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방식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코드 어시스트가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잘 알아두면은 더 편리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쓰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절은 이렇게 이제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반복하기 위한 이제 포 문장은 자동으로 이제 그 변수를 증가한다는 거, 일씩 증가하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증가 수치를 바꾸고 싶으면 스텝을 넣는 거죠. 반대로 감소하고 싶으면은 감소는 down to를 사용하고 down to에도 스텝을 같이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while loop는 이제 조건식을 먼저 본 다음에 이제 구동하게끔. 하지만 그 조건식에 대한 탈출 조건은 우리가 직접 이제 코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o while loop는 마지막에 조건식을 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본문을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수행하고 있다가 탈출 조건이 이제 false가 됐을 때 빠져나온다는 거,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